미분의 활용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속도와 가속도에서 어떻게 미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거머리는 속이 시뻘게. 이게 뭐냐 하면 거리는 속력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거죠.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건데, 봐. 이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속력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어떤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ft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얘를 나타내는 함수다라는 거지. 이 점 P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 수직선 위에서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시간 t에 대한 함수이고 걔가 나타내는 것은 그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변하는 동안에, 그죠?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를 뺀 것 분의, 맞죠? f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누굴 뺀 거야? ft를 뺀 거죠. 얘가 바로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뀌는 동안에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델타 t 분의,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죠?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즉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앞에다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를 붙여주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f의 프라임 t가 되는데 이 f의 프라임 t의 의미가 뭐냐 하면 봐. 리미트가 붙기 전에는 시간의 변화량, 시각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즉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리미트가 붙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얘가 바로 순간 변화율, 즉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ft라는 놈은 f의 프라임 t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냐면 시각 t에서의, 그죠? 점 P의 뭐가 되는 거야? 점 P의 속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요것만 알면 돼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즉 t에 대한 함수가 있다면 걔를 미분한 f't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지? 그럼 봐. 가속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속도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누구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가속도라는 것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결국 속도를 시각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f의 프라임 t가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적에 델타 t 분의 f의 프라임 t 플러스 델타 t에서 f의 프라임 t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리미트가 없다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것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리미트가 붙어버렸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이계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f를 2번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죠? 즉 f'의 도함수가 f의 더블 프라임 t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뭐야? 그래서 우리가 또 얘를 정의하는 말이 뭐냐 하면 f의 더블 프라임 t라는 것은 바로 시각 t에서의 점 p의 뭐다? 가속도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이거야. 무조건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 어떤 놈이 있어. 그죠? 그게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각 t에 대한 그 넓이가 표현된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걸 미분한 놈은 그 넓이가 커지거나 혹은 줄어드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별거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이거야. 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gt가 시각 t에서의 그죠? 어떤 물체의 뭐 넓이 어떤 뭐라 그럴까? 도형의 넓이? 시각 t에서의 어떤 도형의 넓이였다면 이 도형이 막 그죠? 모양을 변화하면서 넓이가 변하고 있다면 G'T가 나타내는 건 뭐냐? 즉 G의 도함수인 G'T는 시각 T에서의 이 도형 넓이가 변하는 속도 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순간 변화율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결국 속도라는 건 뭐냐 하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넓이가 시각 t에서의 그 도형의 넓이라고 주어졌다면 G'T는 그 넓이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넓이가 변하는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HT라는 놈이 시각 t에서의 어떤 입체의 부피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당연히 h의 프라임 t라는 놈은 시각 t에서의 그 부피가 변하는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길이가 됐든 여러분이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는 그것들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느냐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분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넓이의 순간 변화율 혹은 부피의 순간 변화율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그죠? 그 선생님 블로그에 표시되어 있는 밑에 예제들을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